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농물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작품의 주제는요, 소외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울분과 절망, 한 이런 것들을 드러낸 시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징이 울리고 막이 내립니다. 자, 이 징이 울리고 막이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특히 이 막이 내린다라는 말 자체에서 어떤 하강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 전체적인 어조가 되게 약간 쓸쓸하고 약간 좀 이렇게 한이 느껴지는 어조예요. 그거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죠. 거기다 이제 물리적인 이동까지 있으니까 아래로 향하는, 그러니까 하강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시 전반적인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오고 난 텅 빈 운동장이랬는데, 자, 지금 이 운동장은요, 수식을 한 거를 보니까 텅 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은 또 한 번 쓸쓸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요, 공간의 이동이 대단히 빈번한 작품이라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공간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화가 난 거죠.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얼굴에 화장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화가 나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십니다. 소주집.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 중에 재수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이 기분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왠지 모의고사 봤는데 시험 못 보면 이런 기분 들죠. 그죠? 자, 이 소주집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농민들의 현실이 대단히 고달프다는 거는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뒤에 또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고달픈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데요, 달래는 정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시들은 좀 돌려서 말하는데 여기는 막 직설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서 장거리로 나섭니다. 자, 이제 소주집에서 장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공간의 이동이 있죠. 자, 근데 이 장거리에 이 배경을 한번 훑어보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이라고 했죠. 실제로 보니까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건 쪼모래기, 애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여서서 철없이 킬킬대는데 뭐야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촌스럽게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농무라는 거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농사를 다 지은 기쁨을, 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마을 잔치 같은 거기 때문에 꽹과리 치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애기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없는 처녀애들이라. 그 말은 농사를 지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농촌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예전 산업화 시대에 1960년, 70년대에 이농현상 있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던 그런 현상들이 여기 잘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만 농촌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름달은 밝아서 또 어떤 녀석은요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댄대요. 자, 지금 이 꺽정이랑 서림이는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설명을 약간만 하겠습니다. 자, 이 꺽정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임꺽정입니다. 사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좀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서림이는요 꺽정이의 그 임꺽정 그 패밀리의 모사였어요. 브레인이었는데, 이 서림이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배신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임꺽정이 잡혀갔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부과한 거고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지금 이 설명을 보면요, 얘는 울부짖고요, 얘는 헤헤거리죠. 대비적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죠. 그죠? 요런 설명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시 작품 처음 보는 거 볼 수도 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 뭔지 모르겠잖아요. 괜찮아요. 서술되어 있는 말이나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사람이 울부짖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시 전체적인 상황이랑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농촌의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죠.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서림이 왜 그럴까요?
이 헤헤거리는 거는요,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에이 뭐 그냥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요 뒤에 말을 보면은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이거 서리적인 표현이죠.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 있는 고사하고 비료값도 안 나온다라고 했죠.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농촌의 현실. 왜냐면은 산업화 시대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동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점점 값이 올라가는데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고요. 근데 이 농산물 값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조적인 한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건 옆편네한테 맡겨두고요. 자, 세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오는데, 자, 이 도수장 마지막 이제 공간 이동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 보면 되게 사실 막 화가 나고요. 막 울분이 있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때 밑에서 신명이 한다라고 하죠. 춤을 춥니다. 농무를 추는데요. 이 신명이 한다라는 거는요, 사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버는 돈이 없어요.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상황이 모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황적인 역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내용이 그런 거고요. 표현으로 와서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전반적인 상황은 우라통이 터지는데 신명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표현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이랑 표현이 정반대가 돼 있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밑부분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 뒤에서라고 어깨를 흔들거나, 잘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 한의 정서 있죠. 이 울분과 절망을요,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본문 설명은 마치고요. 자, 출제 포인트 장면 번화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비유를 활용했다. 임꺽정처럼, 서림이처럼 이런 말도 있었죠. 뭐처럼 했으니까 이 직유법으로 지금 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는 비유라고 물어봤지 뭐 직유니 의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의인 이런 건 따로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비유인 것으로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해석할 때는, 독해할 때는 이거 은인 것 같아, 직인 것 같아,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서리를 활용했다. 아까 봤었죠. 뭐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죠. 3번 직설을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직설적이죠, 굉장히. 왜냐면 농촌의 현실을요, 아까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 비료값도 안 나온다고 했었죠. 자, 대구를 활용해서 대상의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낸다. 자, 대구를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잠깐 올라가 볼까요? 이 부분에 대구를 활용했죠. 대구법이란 거는 잘 아시겠지만 설명합니다. 문장의 구조나 형식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이 반복되어 있는 게 대구법이에요. 다시, 지금 이 문장 형식이랑 이 문장 형식이랑 똑같죠?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연결어미로 되어 있고, 이게 그대로 반복되어 있죠. 목적어, 서술어인데 연결어미로 되어 있고,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게 대구법인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요, 대상의 끈질긴 생명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표현법 자체는 맞지만 표현법이 의도하는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5번 보시면은 상황적인 역설을 활용해서 심리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황적 역설 설명했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이거는 분명히 모순적인 상황이니까 상황적 역설은 맞지만 표현법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위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은요, 이 시를 바탕으로 장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 이럴 때는요, 그냥 그 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장면이에요. 그냥 이건 비문학 문제에서, 이제 독서로 바뀌었지만 이게 비문학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독서 문제에서 정말 그냥 일치 불일치 정도로 확인하면 되는 건데요. 자, 정답이 3번입니다. 왜냐면은 쪼무레 애기들은 따라가는데 처녀 애들은 킬킬거리고 웃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작품을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강의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면은 이 모든 작품 총정리와 함께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승우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